생전 나지도 않던 뾰루지가 양볼에 났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한 남자한테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제 생각이 만들어낸 걸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푸아! 자, 포밀리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책은 뭐냐면은, 자, 요거. 네. 많은 분들이 좀 해달라고 했었던 책인데, 산지는 모르겠어요. 한 2달 된 것 같은데, 산지는 한 2달 됐는데, 안 읽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왓칭도 보고, 왓칭2도 보고, 리듬도 생방에서 했나요? 혼자 읽고 말았나, 내가? 리듬은 잘 기억이 안 나. 리듬도 했던 것 같아, 그죠? 김상훈 작가님 책들을 저희가 다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잠깐만, 음악 소리 좀 크죠? 그러니까 김상훈 작가님 책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김상훈 작가님의 책이 점점점, 뭐랄까, 내용이 되게 깊이가 깊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왓칭 때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더 책이 좀 깊어지는 느낌. 명상을 계속 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책이 깊어져서 배울 점이 많겠다 싶어서, 자, 이 책은 나눠서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룰 내용이 많이 없는 책들은 한 방에 끝내고, 좀 보고 싶은 내용이 많은 책들은 좀 여러 번 나눠서 하잖아요. 이것도 좀 여러 번 나눠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인 것 같아요. 좀 내용이 괜찮아서 일단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온몸에 가려움, 멍이랑 딱지가 생길 정도로 심했다가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온몸이 시원하면서 몸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온 식구가 독감에 걸려 입원하면서 피검사를 했는데 췌장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만성 췌장염 약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거울 명상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사례들은. 자, 거울 명상을 한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유튜브로 거울 명상을 접하기 전까지는 나름 마음 공부한다 싶시고 15년 정도를 했는데 내 감정을 느껴주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까지 불편한 감정들을 모두 다 덮어놓고만 살아왔습니다. 온종일 틈만 나면은 영상을 찾아보고 댓글도 보고 3시간씩 명상을 해도 확연히 현실이 바뀌는 체험을 못했는데 이번엔 이건 진짜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자, 이해하기 힘든 상대방의 모습들은 여지없이 억눌러 놓은 내 모습이더군요. 소름 끼칠 정도로요. 자, 비록 정화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덮어만 놓고 살아온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조급해서 그렇지 거울 명상의 정화 속도는 정말로 탁월합니다. 2-3살 때, 심지어 태아 때의 일들까지 정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몸의 반응으로 내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유추가 되는 게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만나는 되게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이제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되게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대방들의 모습은 여지없이 내가 억눌러 놓은 나의 모습이더라.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대방을 만났더라 라는 거.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되게 많긴 한데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시고 하나 정도만 더 보면요. 자, 요즘 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돈이 없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 빚을 못 갚고 평생 비참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을 거울 명상으로 수시로 꺼내어 말해주고 느껴주었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나는 이 마음을 꺼내줄 거다. 이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겠어. 라고 생각하며 풀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대출을 바꾸자고 말을 했고 은행에서 알아보니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과금과 밀린 통신비, 비싼 치과 치료비도 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라 메모에 가며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계속 거울 명상을 하며 두려움과 분노, 미움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경험담들 주로 보면은 어떤 경험담들이 많냐면은 어떤 이제 몸에 아팠던 증상들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힘들었던 상황들이 좀 풀리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뒤에 뭐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 밑에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자, 우리는 몸이 나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두려움을 낳는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사랑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억눌려 있다. 생각은 살아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억눌릴수록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격체로 굳어진다. 이 인격체는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든다.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자, 우리는 이런 그 감정들을 억눌러 무의식에 가둬놓는다. 우리 무의식 속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억눌려 있다. 몸이 나라는 착각 탓에 억눌린 감정들이다.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다. 아무 경계가 없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된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진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겨났던 심신에, 이 몸과 마음에 생겼던 그런 아픔들, 병들도 모두 치유가 된다.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인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끌고 왔던 내 삶에 뭔가 날 힘들게 하는 뭐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 거울 명상이 뭔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좀 오시나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어떤가요? 해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안 되던데요. 안 돼서 그냥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게 다 해봤으면 또 이게 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떤지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경험담 같이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울 명상 시도를 해봤는데 악마로 변하는 등의 신기한 현상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되게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게 이게 되게 말이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저는 걷기 명상이 최고예요.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일주일간 아팠어요. 토하고 살 빠지고 치유된 후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뭐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렇게 보이네요. 자, 제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시달리는가.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은 현실이 홀로그램 영화로 꾸며져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가 될 때까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억눌린 감정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진다. 근데 언제까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가 될 때까지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바꿔가면서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는 영화이다. 자, 내가 아픔을 외면하면 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가 된다. 되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가 억눌렀던 감정들, 그것들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펼쳐지냐? 우리의 몸 반응으로. 어디가 아픈다거나, 뭔가 마음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피할 수 없게끔 주변 사람들을 막 불러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점점 더 센 사건, 여러분들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감당 안 되는 사건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방송하면서, 자,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내면 아이가, 외면받고 있던 아이가 여러분한테 봐달라고 하는 거라고. 응? 나 여기 있다고, 나 알아주고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건데, 여러분이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살이 계속 찌는 거, 살이 계속 찌는 게 분명 뭘 치유하라고 온 것일 텐데, 내면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많은 것인지. 무의식을 억누르다 보면은 복리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면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내면 돼지가 자꾸 치킨을 찾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사귀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 그리워 몇 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생전 나지도 않던 뾰루지가 양볼에 났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한 남자한테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제 생각이 만들어낸 걸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사건들을 당했을 때 막 뭔가 몸에 어떤 뾰루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폭행을 당한다거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내가 끌어당긴 거야?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죠?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죠? 김상호 작가님이. 자, 감정도 생명을 가진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서 가둬놓으면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 더 싸나워진다. 그죠? 이제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안에 방 안에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점점점 성질 나빠지겠죠. 그죠? 엄마한테 막 온갖 반감도 생기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억눌린 감정이 점점 물질화가 된다. 즉 물질인 몸에 내 몸에 나타나게 된다. 자, 몸이 위축되면 자연히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 뾰루지가 난다. 뾰루지가 난 건 수치심이 제발 나를 좀 인정해줘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억눌러 놓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몸의 표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걸 넘어 내 몸과 타인의 몸, 타인의 몸까지 움직여서 자신을 표현한다. 제발 날 인정해줘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타인까지 끌어들여갖고 야, 날 인정해줘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감정 에너지는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을 해서 서로 끌어당긴다. 자, 수치심을 억눌러 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만나서 서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한다. 성추행은 그렇게 일어난다. 이래도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치심이 절규를 하는 것이다. 물론 두뇌의 표면의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무의식 속 인격화된 감정들은 공명을 통해서 서로 끌어당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약간 좀 더 약간 우리가 평소에 끌어당긴다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들이 끌어당겨진다 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약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냐. 자, 내가 만약에 뾰루지가 난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 주파수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내가 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내면에 그 수치심이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한 사람은 수치심을 주고 한 사람은 수치심을 받고 또 받은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고 또 받고 약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주파수가 그 사람의 감정 주파수랑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와서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가해자가 되건 아니면 피해자가 되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이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 수치심, 우울함, 슬픔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억눌러 있다. 이것들은 이미 인격화되어 있다. 자아, 하부 인격, 내면 아이, 에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그 책마다 용어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죠? 막 어떤 사람은 자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면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이고, 아까 그것도 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근원의 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나라고 하고, 그죠? 그냥 다 표현하는 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이 이제 살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죠? 살 얘기를 하셔서 살에 대한 경험담을 잠깐 좀 보면은, 자, 저는 어른이 된 이후로 평균 체중이 줄고 70k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 80kg까지 불어났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지 하고 꾹꾹 참다가도 인내력이 한계에 이르면 폭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자꾸만 음식 생각이 나요. 자, 책이나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다이어트에 관한 방법을 찾아내 시도를 해보았지만 체중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김상우 작가님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하죠, 그죠? 자, 내가 살쪄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살이 찔까? 내가 살 빠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 두뇌의 표면 의식은 체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체중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의식이다.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가 체중이라는 물질화된 현실로 표현된 것이다. 내면 아이는 몸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즉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느낄 때 생긴다. 자, 이 여성은 어릴 때 부모가 맞벌이였다. 부모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다. 아이는 그때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느꼈다. 부모가 날 버렸다고 느꼈다. 5세 이전의 어린아이에게 부모, 특히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다. 자연히 세상이 날 버렸다고 판단을 해서 생존의 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눌러 놓았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인격화돼 두려움에 떠는 내면 아이를 만들어내었다. 이 아이는 가만히 앉아 죽을 순 없어,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몸집을 빨리 어른처럼 불려서 나를 보호를 해야 돼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몸은 무의식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이다. 자연히 무의식 속에 내면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살이 찌게 된다 라고 하는데,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 억눌린 감정이라는 거 대부분 5세 이전에 생깁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별거 아닌 건데, 그죠? 자,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맞벌이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집에 없잖아요. 애가 어린데도 다 나가요. 밤늦게 돌아와.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뭐 어린 아이를 뭐 부모한테 맡기든 아니면 뭐 유치원에 보내놓든 뭐 이렇게 맡기든 간에,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 특히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은 세상이 날 버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버림받았다,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그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아마, 그죠? 잘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우리는 아마 잘 기억도 안 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잘 기억조차 안 나는 그 시절의 그 감정들이 지금도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생각이 날 정도로 센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내 삶을 굵직하게 방해를 하는 뭔가 큰 방해물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뱃살이 많아서 운동을 해도 뱃살은 남고 허벅지, 팔, 가슴살만 빠집니다. 뱃살 때문에 밖에 나갈 때마다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고 배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요즘에 약간 요즘에 배가 조금 나와서 약간 옛날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게 되고 배에 약간 힘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헐렁한 옷을 입거나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거울 앞에서 튀어나온 뱃살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고 슬퍼집니다. 제가 어릴 때 주식 투자에 실패한 아버지는 온종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없었고 집은 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여성의 내면 아이도 앞의 사례처럼 몸의 생존에 위기가 닥쳤다고 판단을 했다. 나는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다. 버림받으면 죽는다.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 내면 아이가 무의식에 들어있으니 어른이 돼서도 먹은 것을 체외로 배출하지 않고 최대한 배에 저장을 한다. 그러다 보니 몸의 다른 부위는 살이 빠져도 뱃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자, 아프리카의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뼈가 앙상한 어린아이들은 속칭 똥배가 볼록 나와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역시 생존을 위한 조치이다. 그쵸? 이제 아프리카의 기아들 보면은 그렇게 깡말랐어요. 그죠? 정말로 진짜 팔다리가 나무젓가락만한데 그런데 배는 되게 볼록 튀어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무의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살면은 사랑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영양분을 밖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작용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훈 작가님은 배는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배출해도 된다. 영양분을 이제는 밖으로 배출해도 된다. 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지 않았어. 거울명상 장바구니 슉. 자, 보면은 이것도 와닿을 수 있는데, 자,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종일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는데 지금은 자 휴대폰에 중독이 되었습니다.